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상대방한테 섹슈얼한 감정을 느낀 적은 없는지? 섹슈얼한 감정이라는 게 뭐? 천박하잖아요. 이거 말씀하신 예, 거예요? 아무튼 뭐 이거 anyway, 진짜 들었네. 이거 아니. 떡크쇼 아니랄까봐 진짜. anyway, 그런 감정은 안 느꼈는지. 왜냐면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까. 진짜 천박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예. 진짜 수도 없이 수백 번 진짜 그렇게 많이 했다고? 아. 와, 개새끼세요? 아니 저 사람이 맞다네. 가치 판단을 내가 최대한 가치 판단을 배제하는 이게... 입장에서 누나가 그치 그때 예뻤어요. 몸매도 괜찮았고 그랬어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꼬였는데 남자들이 좀 많이 꼬이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치 그런 뭐 소위 말하는 그 찐따들의 환상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웹툰 같은 거에 맞아 딱 그런 느낌이었었어가지고 그런 굉장히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여튼 다시 돌아오자면 그때 당시에 뭐 고백도 제대로 못 해본 채 선을 긁히고 이제 군대로 도망치듯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휴가를 나올 때도 눈치 보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눈치 볼 때도 그 누나가 최대한 어느 선에서 피해 다니는 형식으로 군대 생활을 마쳤었고 뭐 대학교도 어느 정도 잘 다니고 이제 졸업해서 취업하고 일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 건데 그 누나가 그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잘 되면 하긴 하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잘 지내고 있다가 그 누나가 갑자기 어느 날에 저를 딱 부르더니 갑자기 어떤 봉투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얼마 들었어? 아니 그 봉투가 무슨 봉투냐면은 그 딱 열어보니까 뭐지 돈 봉투인가 하고 열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열어보니까 청첩장이었던 거예요. 한참 뒤에 청첩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건데 전 일부러 그 얘기를 최대한 많이 피했거든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 내가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할까요? 그때는 착잡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착잡한 동시에 결혼할 상대방이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이젠 매형이죠. 결혼했으니까 매형을 만나봤는데 굉장히 훤칠하고 능력도 있고 되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더라고요. 과연 그럴까?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 내부 사정이야 저는 잘 알 수 없고 그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분 한 쌍이었어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착잡하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궁금한 건 약간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본인을 일부러 멀리했거나 그러니까 거리를 뒀구나 하는 거를 느낀 적 있습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순간이 없진 않았어요. 있었어요. 분명히 그 사람도 이 감정을 눈치를 챘고 껄끄러웠을 것 같아요. 많이. 그렇죠. 아무래도 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껄끄러운 점이 많았었고 그 누나도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좋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포장이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액션이 있었나? 액션... 청첩장 준 거 빼고 나 갈게. 청첩장은 진짜 김시야 너는 안 돼. 김시나 이거 아니야. 나 안 돼. 족같다 진짜.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기분 다시 생각해도 족같은데 그래서 그때 거절당한 이후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내가 그 누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난 점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좀 이어진 얘기인데 뭐 그러면은 이쪽에서 뭐 직업이 판검사 의사 아니면 뭐 저기 뭐 졸라 잘났어. 그럼 그 누나가 본인한테 옵니까? 그 모든 터부를 무릅쓰고? 나 가져 이렇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무조건 능력이 있다고 사람이 끌려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때 고백도 못 해보고 이렇게 거절? 그러니까 벽을 치게 되었었던 건 내가 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갖추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상 뭐 어떤 조건이 갖춰지고 매력이 줬다고 해서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보장이 없다. 여기서 느낀 거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이거 한번 많이 얘기하고 있어. 좋아했으니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그때는 그쵸, 그 누나 옆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옆에 이 누나가 있었으면 되게 세상을 가진 것처럼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내가 좋아하는 감정은 사실 가지면 안 되는 감정이었었고, 그 누나도 그 감정이, 이 감정을 계속 다루는 게 맞지 않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그 상황 돌아가면 똑같이 좋아할 것 같아? 아니면은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존나 어렵다. 아니 어차피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까 이씨. 일단은 존나 그건데 얘기해도 되나? 그냥 해보세요. 해보세요. 쓰레기 되시든가. 좋겠다. 우리 이제 쓰레기 채널 되는 거야. 나 어차피 구독자도 없어. 한 번쯤은 그런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게 제가 이거 편집해주세요. 이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짝사랑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편집할지 안 할지는 제가 이게 그러니까 잠시만 이송진 하지 말고. 짝사랑이 제가 진짜 한번 이거 진짜 민감한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음욕을 품었습니까? 계속 말씀드렸죠. 음욕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품었는데. 야, 이 개새끼야! 이게 생각해보면 지금 짝사랑이 생각해보면 그 더러운 음욕을 포장하기 위한 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로 돌아가더라도 이게 좋아했던 감정인지 진짜 이게 단순히 음욕의 표현이 아니었을지 이게 이 감정은 아니었을지 지금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죄송하지만 이게 진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뭔 아름다워요. 솔직하긴 해. 우리가 그런 거를 그런 게 아니면 존속의 이유가 없으니까. 사실 그런 환상 이거 나 진짜 한번 해봤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감정하고 달라지지 않았을까? 맞아. 제 말 제 말 이해되시죠? 닥치세요. 잠깐만요. 나 약간 일본 망가 나오는 느낌이에요 지금. 일본 망가 소재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오케이 존중하고. 되게 지금 한번 싸지르고 나니까 수습하기 되게 어려운 표정 같다 지금. 이 개새끼. 내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죠. 그러면은 나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너 지금도 하고 싶으세요? 지금요, 그 누나가 애를 낳았어요. 딸이에요. 딸. 네, 그 눈이 참 그 누나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되게 얌전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들 때마다 그 애를 보면요, 어떤 감정이 드냐면요,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와, 개. 아니, 그 애를 보고서 그 누나한테 어떻게 그 음욕의 감정을 가질 수 있겠어? 전혀 없다. 가지면은, 지금 얘기한 것만으로도 진짜 개쓰레기인 걸 맞는데, 거기서 그 애 눈을 보고서 다른 남자와 이제 관계를 가져서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조카인 거죠. 와, 씨발,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존나 더럽다, 진짜. 그래서, 그 애 눈을 바라보고 있고, 그 애 있는데, 옆에서 그 애를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누나에게 그런 음욕의 감정을 품는다? 저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말 못해요. 나는 정말. 이게,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데, 말세다, 진짜. 이거 모자이크 처리 꼭 해주세요. 이거. 해야죠. 해야죠. 안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돼요. 진짜. 이런 얘기까지 꺼낼 예정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 애가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누가 그래? 제 조카예요. 미쳤어요? 찌셨어요? 사람 생기세요? 조카인데 이거 그 애가 커서라도 이런 영상 꼭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기 얘기인지 이런 영상을 올리는 나는 뭐가 돼요? 중심. 이런 거는 꼭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솔직히 사람들이 많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고 영상으로까지 송출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예, 그게 있어요. 이건 정말 그 어느 곳에서도 풀지 못한 얘기였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 주변에서 하면요,
그러니까 풀지도 않았지만 풀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저를 쳐다보게 될까요? 딱 이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새끼를 안 봐요. 이런 얘기를 꺼내면은 사람은 좋아요. 이렇게 사람 새끼를 안 보거든요. 지금 눈에서부터가 벌써 사람 새끼를 안 보는 눈빛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한테 가까운 사람들 혹은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절대 풀어놓지 못하는 얘기가 사람마다 있죠. 한 가지씩은 꼭 가슴속에 이런 얘기 친구한테 못 풀죠. 저희가 여행 가서도 쉽게 사람들과 친해지는 이유는 오히려 자신이 남들한테 하기 어려운 얘기를 처음 봤다는 이유로 오히려 친구한테도 가족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낯선 사람한테 많이 풀어놓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해결책을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이거 솔직히 지금 가지고 있는 이야기 알고 있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어요. 한두 명밖에. 근데 그 얘기를 꺼낸 것도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서 꺼낸 거고 얘면은 나의 이런 쓰레기 같은 얘기를 들어도 나를 버리지는 않겠구나 그런 확신 여러 번 들어서 이제 겨우겨우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지금 와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저는 의외로 사람 간의 관계가 꼭 오래 만나야만 그 친밀도 그 깊이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처음 만났을 때도 그 누구보다도 좀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오히려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도 몇 년지기 친구만큼 친해질 수 있는 게 사람 간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형이라면은 이 얘기를 꺼내는 것도 이 형이라면 내 얘기를 듣고도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내 인간관계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고 뭐 사실 자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꺼내놓게 됐는데 말하고 나니까 굉장히 좀 시원하네요. 이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말하고 나니까 좀 어수선한 감은 많이 있지만 그리고 원하는 뭐 사랑 얘기를 많이 풀어놓지는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은 사실 굉장히 많이 좋아했거든요. 되게 이런 천박한 손짓이나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꺼내긴 했었지. 근데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잖아. 만약에 실행에 옮겼다면 뭐 저기 뉴스에 실행에 났겠지. 옮겼다면요 지금 그 애는 누구 애가 됐었을지.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막 질낮은 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도 그거를 안 좋게 풀어서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존나 위험한 발언 하고 계신 거 아시죠 지금? 이거 영상 올라가자마자 채널 폭파돼라고 각오를 하실 각오로 말씀해주세요. 씨발 뭐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거를 하는 이유는 그냥 너무 감추는 걸 떠나서 잘못되게 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집안에서 야단 보고 저기 딸딸이 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게 뭐 몰카나 아니면 실제로 범죄까지도 이어져 버린 이런 상황이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뭔가 터놓고 얘기를 하면 해소가 되는데 그거를 아주 꽁하니 갖고 있는 거야. 아니 진짜 살다 보면요 가족한테 오히려 미안해서 혹은 친구들한테도 털어놓기가 애매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처럼 이 외에도 풀어놓지 못하는 얘기들이 부부한테도 부부끼리도 애인끼리도 말 못해. 그 정말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사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꺼내지 못하는 얘기들도 있어. 뭐 연애 프로그램들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왜 만날까? 처음엔 좋지. 진짜 처음엔 좋아. 아니 말은 되게 편하잖아요. 가치관을 확인한대. 사람 가치관 뻔하지 않아? 참. 가치관을 확인하고 생각을 하고 대화가 통한대. 대화가 통하는 게 뭐지? 대화가 통하는 게 뭘까? 우리는 지금 말하자면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도 달라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통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통하려고 하는 거. 통하려고 하는 거. 사람은 의외로 제대로 된 관계? 그러니까 제대로 된 관계가 뭔지도 저는 사실 그 답을 찾고 있는 중이지만 사람은
관계 제대로 된 관계를 대부분 맺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처음에는 좋다고 만나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만나잖아. 이 사람밖에 없고 내가 이 사람을 평생 만날 것처럼 해서 우리 사귀기도 하고 결혼까지 가기도 하잖아. 쭉 가면 좋아. 근데 웬만하면 안 그러잖아요. 아, 그러기가 쉽냐고 진짜. 사람 관계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그거를 밀도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데 네.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맞아. 이게 정말로 이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것도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운이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나 혼자서 그런 나는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풀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풀어놓는 게 인간관계에서 약점이 되는 때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얘기 못 풀죠. 약점 되니까. 특히 직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바로 잘려요. 진짜로 인간관계 문제 생겨서. 근데 대부분의 지금 사회에 살아가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다 직장인이고 직장 생활을 하시고 계시고 사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 시간 대부분은 직장에서 보내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다 대부분 참고 살고 억눌러 살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그 와중에 풀 곳은 찾고 싶은데 풀 곳을 찾기는 어려우니까. 푼다는 게 뭘까? 나는 푼다는 거를 생각했을 때 그냥 저 사람이 얘기만 들어줘도 풀릴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 얘기를 꺼내고 보니까 조금 아니 이게 적합한 얘기는 아니지라도 어느 정도 풀린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말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 경험도 한 번쯤은 꼭 해볼 만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닐까. 여행 떠나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보고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근데 하지는 못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진 않았을까. 여행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참 좋은 경험이 되면서도 근데 그게 여행지에서만 그렇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요. 한국 돌아와서는 그때만 그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봤던 걔가 아니야. 이상하다. 거기선 좋았는데. 이게 진짜 분위기가 많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동거 결혼하기 전에는 참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인데 살고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씨발놈이네. 씨발놈이네. 이거 잘 편집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잘 뭐야 이게? 모자이크 처리해 주실 거라 믿는데 솔직히 사람 만나는 거 무척 어려운 얘기잖아요. 사람을 만나려면 씨발 연놈들이 얼마나 많아. 나도 만나려면... 씨발놈이지만 사람을 만나려면요. 좋겠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패를 까야 되는 게 참 포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패가 스트레이트 플러시, 뭐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포크는 이런 거 가지고 있을 때는 뭐 조건이 좋다는 걸 비유하자면 판단하기 되게 편합니다. 그 사람을 팔로우하거나 아니면 내가 도저히 낄 수가 없으니까 나이를 하거나 판단이 되게 편하죠. 근데 이 한 끗 차이라고 이 원표어냐 투표어냐 아니면은 이게 쓰리카드냐 이 애매한 상황에서 저는 그 사람이 본질이 드러난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 어떤 승부에서건 승부는 좋은 패에서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애매한 패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카드 좀 쳐보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인간관계에서나 어떤 일에서 애매한 선택 같은 게 있어요. 소위 딜레마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 느낌이 강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죄송하세요. 그러면 나쁘지 않네. 이게 이런 딜레마 속에서 사람이 선택하는 거에서 그 사람의 그릇이라고 해야 될까?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드러나거든요. 돈을 벌 때에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작은 정도의 그러니까 거짓말은 용납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니야 어차피 사업은 신용의 문제야 무조건 거짓말 안 하고 신용을 쌓는 게 그러니까 정직하게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당장은 뭐 사소한 가치가 그러니까 거짓말 하냐 안 하냐에 따른 선택의 차이일 뿐이지만 이게 나중으로 돌고 돌아보면은 꼭 그런 사소한 거짓말은 눈 감아줘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사업을 실패하더라고요.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딜레마,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힘들 때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이 나중에 가서도 이어질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그건 어렵죠. 인간관계는 늘.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외로운 거 아닌지. 외로워 참. 사람은 누구나 외로워요. 외롭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단언할 수 있어요.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는 기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외로워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테크닉이야말로 진짜 잘 살아가기 위한 어쨌든 뭐 그건가 아니려나?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저기 이복 누나 관련해서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애들 낳았는데 여기서 제가 거기서 감정을 가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진짜 야동에서나 나올 수 있을 법한 설정이라고. 그럼 민법 103조 반사의 실수 위반이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거야말로 야동에서 나오는 그 NTR, 그러니까 네토라레라고 해요. NTR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네토라레가 뭐예요, 그게? 아니 네토라레가 그 임자가 있는 사람을 빼앗는 그런 장면인 건데 그게 정말 매니아층이 여기까지 할게요. 임자가 있는 사람은 왜 뺐습니까? 그래야 더 쾌감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게 훨씬 더 흥분이 되는. 내가 왜 이런 얘기? 감정을 다루는 거. 그런 거구나. 순진한 척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혓바닥 봐. 미치겠네. 이것도 편집해야겠다. 이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되죠.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말해야 되는 감정들은 사람들은 꼭 가져요. 저 같은 케이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뭐 지식도 있고 정보도 있고 그런데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뭘까? 아는 건 많은데. 이게 아는 게 많은데 아는 거랑 감정을 느끼는 건 아예 별개의 얘기라서가 아닐까요? 감정이라는 게 이래서 안 돼 라고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이 제 마음대로 컨트롤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애초에 논리적인이라는 거와 아예 다른 얘기고, 이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모르겠다 그냥 좆대 봐라 하고 그냥 풀어놓느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요 그래도 적어도 그때 당시 내가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냐, 뭐 표현 방식은 진짜 짜치는 표현 방식인데 적어도 그런 표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후회는 한 적이 없어요. 덕분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덕분에 오히려 지금 그 누나가 낳은 아이를 보면서 이제 행복하기보다는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럼 만약에 누나가 이혼을 해요. 근데 갑자기 누나가 X같다. 의지를 해. 헐씨. 네. 진짜 이건 가정입니다. 뭐 될 수 있으면은 아니 좋은 죄송한데 영상 중에서 가장 밝은 표정이신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은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잘 살면 좋겠는데. 그렇겠는데. X같다 진짜. 근데 누나가 이혼을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 잘해보자고 해. 뭘? 그냥 누나가 뭐 잘해보자 이것도 좀 그런데 좋아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X같다. 만약에 네.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떨 겁니까? 와, 여기서 이 대답을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저의 인성 혹은 이거 만약에 자 여러분, 저도 한 가지 좀 댓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 가정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자신이 좋아했던 여성이 나를 나를 찬 것도 아니야, 거절한 것도 아니야, 그냥 선을 긋고 시간이 지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이혼했고 갑자기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잘해보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진행까지 하시네. 아니 개족같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개족같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나 다 포기하고 너만 있으면 돼. 아니 진짜 개족같. 제가 여기서 챗 GPT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복 여동생을 누나지 좋아한다면 이복 여동생을 좋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복 여동생이 성년이 되어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상호간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와 씨발. 하지만 만약 그 관계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겠죠. 형제 자매 관계라는 것은 상호 존중과 서로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 관계가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상호 간의 신뢰를 훼손시킨다면, 무슨 신뢰가 있지?
그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아니 따라서 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늘 상황에 맞게 판단하지. 상호간의 존중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질문은 무슨 뭐 방금 전까지 질문은 그 뭐야 갑자기 이혼해가지고 와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비 홀딱 젖은 상태로 몸이 다 드러난 상태로 와서 나 더 이상 힘들 것 같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 주시는 분이 맞는지 동의 인물이 맞는지 아니 어쩜 이렇게 당연한 말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씨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윤리적으로 그렇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었더라면요 제가 이렇게 옆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거고요. 상호 이런 경계를 세우고 이런 얘기 꺼내지 존중을 이런 얘기 꺼내지 않았을 거고 이런 마음을 가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 GTP가 상당히 재밌어요. 유익하고 도움도 되고.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이런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으로 들어가면 아니 아무것도 얘가 내가 못하네. 얘가 뭘 알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건 일부러 윤리적 해봤어? GPT 해봤어? 갑자기 술 땡긴다. 아니 사람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가 않는다니까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 제가 막 특출나서 막 이런 감정을 가진다는 게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니 사람의 감정 자체가 애초에 이렇게 직선으로만 가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게 사람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제 GPT 말 쉽지가 않다 진짜. 일단 GPT가 또 다른 이성 GPT랑 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면 제가 GPT의 발언을 좀 신빙성 있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정.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GPT의 아기가 나왔다면 뭐 존중하겠습니다. 뭐 GPT 자원 동체입니까? 혼자 하나? 아이가 나왔으면 절대 아예 질문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 애 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궁금해서요. 아니 인간의 감정 끝이 없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누나 같은 거 온 걸 알아서 그 애와 문을 그 뚝 두드리고 애를 안고 왔어요. 비에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새벽 1시 반에 아이는 전혀 젖지 않고 누나의 이렇게 등만 그리고 머리만 다른 말도 없어요. 흐느껴 이러고 있어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얘 힘들구나. 네. 갈 데 없구나. 부모님한테 갈 수도 없는 노릇인가. 아무 말도 못하죠. 그때 그럼 매몰차게 아니 매몰차게 고정을 못하지. 방에 들어가가지고 일단 문 좀 높이고 젖은 옷을 이렇게 뭐 좀 말리고 하고 이거 영상 못 올라가겠다. 말리기 하고 그런 게 이제 가족 아닙니까? 뭘로 말립니까? 이제 수건과 이제 드라이기 이제 제 옷 드라이기는 다이슨.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리게 하고 이제 차근차근히 얘기를 들어보겠죠. 근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도 솔직히 그러니까 이건 가정의 상황일 뿐이지만 그 누나도 선 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갑자기 다짜고 찾아와가지고 나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그 웬만한 말이냐 뻥꾸야 방구야. 사람이 선 넘는 걸 모르고 넘습니까? 알고 넘습니까? 알고도 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 아닙니까? 왜 패스트푸드를 먹으면은 술, 담배를 하면은 몸에 나쁜 걸 알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알고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맛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죠. 그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은 얘기인데 조금 약간 교묘할 수도 있는데 잘 질문해 주세요. 네,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결혼을 하지 않고 애가 없을 때 그 사람과 결혼하고 애가 있으니까 지금 태세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태세전환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누나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애도 없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문을 뚝뚝 떠드립니다. 여전합니다. 네. 그 똘망똘망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네. 그리고 쓱 안 씁니다. 네. 벌써 똑같은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결혼하고 애가 딸리는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의 태세가 애티튜드가 다르니까 같습니까? 다른 거 인정합니다. 다릅니까? 다른 왜 다릅니까? 아니 이거 예. 더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게 왜 다른지 이미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쓰레기네. 아니 그렇잖아요. 결혼이 하고 애를 이제 낳는다는 건 진인사 대천명. 이제 하늘이 정해준 그런 일이다. 누가 하늘이 정합니까? 어쩌다가 하는 거지. 힘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힘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일이고 그걸 신중하게 누가 결정합니까 요즘에? 아니 하는 순간 되게 많은 것들이 변한다는 걸 알고서 이제 물론 아이는 사랑해야 합니다. 네. 했는데 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우연일 수도 있고 계획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은 계획적으로 태어났습니까? 우연으로 태어났습니까? 우연으로 태어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씨발, 야 잠깐만. 아니 아까 가정이 너무 족같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예. 네, 아니. 그러면 뭐 이 얘기를 이렇게 틀어놨을 때 네. 어떤 뭐 효능감? 효능감. 뭔가 감정이 좀 재밌어요. 이런 말 꺼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런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좀 재밌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런 기회들이 뭐 자주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쯤 생각날 때마다 혹은 와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와 이거 진짜 이건 얘기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다 싶을 때 가끔씩 와서 얘기를 나눠봐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굳이 본인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나는 듣기 힘드네. 다른 얘기를 들을 때 이제 할 때 이제 재밌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얘기하는 걸 좀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기도 하고 사람 내부에 쌓이는 감정, 그러니까 본능 같은 게 아닐까. 그래서 자기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과감하게 자기 얘기를 해본 연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되게 감정적으로 이상하게 도움이 많이 되네요. 이게 자존감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안에 있었던 감정들을 이렇게 쏟아낼 수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쏟아낸다는 것은 어떤 심리상담센터나 정신의학과를 가서 쏟아낼 수 있잖아. 아니 이게 솔직히 말하면 사람은 정신과에서도 뭐랄까 왠지 어떤 얘기만큼은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저 사람 분명히 진단 툴을 써가지고 나를 평가할 거라는 게 보인다는 거지. 네, 그런 얘기들 많이 보잖아요. 그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아는데도 자신이 거짓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문제를 고백하니까 내가 문제에 있음을 저 사람이 알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 근데 나의 니즈는 내 문제가 이것 말고 그냥 이게 답답해가지고 떠버리는 거야. 맞아요. 해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도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서 아니 너 이렇게 해야지라는 거를 어려운지 잘할까. 듣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이런 얘기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 너무 뻔하지 않나요? 솔직히 그냥 그래 뭐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네 이런 얘기밖에 혹시 솔직히 할 말이 더 있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한테도 얘기 못했던 걸 털어놓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잘 꺼내놓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애초에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답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심리 상담이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그런 정신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인간에 대해서 인간 경험 이 많은 사람한테서 얘기를 털어놓고 조언을 듣는 게 때로는 심리 상담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실제로 주위에서 심리 상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얘기를 쉽게 털어놓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심리 상담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뭐 심리 상담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내 얘기를 좀 잘 털어놓고 들어줄 수 있겠다 싶은 사람한테는 그냥 털어놓는 것도 나름 괜찮은 경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좀 있어요. 끝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 저도 어린 마음에 드라마가 현실을 이렇게 다르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실수를 많이 저질렀었는데 여러분은 만약에 뭐 살면서 드라마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드라마 같은 일이 펼쳐졌을 때 나는 그 주인공과 다르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변에 그러니까 자기가 품고 있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 어느 순간 이거를 혼자만 가지고서는 못 견디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친구나 뭐 가족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전혀 한 번 보고 말 사람한테 털어놔 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시도를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세상은 살기 어렵고 요즘은 더더욱 살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열심히 잘 살아봅시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떡쇼 아니 이거 제목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괜히 나도 모르게 떡쇼. 이런 거 하게 되고 이런 거 하게 되고 진짜 그 떡에 관련된 그러니까 음담패설을 해야 되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뭐 너무 멋있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추하게 가끔은 추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기 합리화일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런 거 같아요. 결론은 없어. 결론은 없고 뭐 알아서 잘 사시고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 이해하러 사시고요. 아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오는 반응은 나오는 대답 딱 하나예요. 됐으니까 뭐 감정 잘 추스리고 잘 알아서 사세요. 이런 얘기밖에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면은 네. 이제 해봐도 괜찮아요. 내가 아니니까 내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더욱더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알아서 하시라고. 여러분 저처럼 절대 뭐 사랑 그러니까 뭐 호감은 사랑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자기 감정을 제대로 정의하고 판단할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질문 아까 뭐 말하면 저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비에 젖은 채로 찾아와서 나 좀 책임져 달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아 도저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었을 때 아까와 지금의 대답이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많은 감정을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모두 다 감정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인간관계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런 말 하니 아니 아까 막 야. 그 뭐야 아까 그 쓰레기 맞아요?